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뷰투자 신뢰와 혁신의 아이콘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전 영상 제에 큰 힘이 됩니다. 그제 한 분이 구독해 주셔서 906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5시 50분 180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인문학이랄까 철학적인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나 또한 투자나 잘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가 반석이 되어야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래성 그런 말 있죠. 모래에다가 성을 쌓으면 언젠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무너진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로드 석세스, 로드 랩이라고 그러죠. 로드 웹.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만은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드림,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플랜, 그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야 되죠. 목표, 전략, 전술을 위해서. 세 번째는 액션, 실천, 실행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석세스,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영업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찾아가면 포기를 하고요. 조금 더 끊기는 사람만 5, 6, 7번째 찾아간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끊긴 사람만 10번 정도 찾아가는데요. 12번 이상을 찾아가면 거의 계약이 된답니다. 성과가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몇백만 원 잃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다 꿈을 꾸셨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뭔가가 좀 투자를 해서 금융문명 탈출해서 조금 더 나은 경제적인 자립이랄까 자유랄까 좀 여유로운 생활을 아니면 수익을 좀 올려보고 싶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저는 완전히 다 돈을 잃고 쌓을 때 있고 단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참담했었죠. 그러나 그 300만 원을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몇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밥을 굶지 않는 한은 팔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붓글씨로 크게 써서 제 보관하고 남들한테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마 2021년인가 2019년인가 됩니다. 2019년.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면서 잘하면은 30%의 수익을 연평균 올릴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15%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는 저는 목표는 30%입니다. 여기저기 30%입니다. 피터는 지금 31%였는데요.
워린 버핏은 21.3%였고요. 그러면 제가 유능해서 그냥 그것이 아니고요. 워린 버핏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투자십니다. 과거의 실적이 좋은 가치주, 오랜 30년 이상 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코카콜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특히 요즘은 이제 애플도 좀 투자를 많이 하셨지만, 그런 뭐 무디스 뭐 이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시시한 회사 투자, 뭐 시시하다보다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는 이제 망하지 않고요. 뭐 캔디 회사, 뭐 이런 회사, 가구 회사, 보험 회사, 절대 망하지 않은 회사에 뭐 투자하시고 수익이 적더라도 꾸준히 배당 주고 이런 데 투자하신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워린 버핏보다도 많이 더 젊으니까 저는 기술과 성장주, 즉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브로드컴, 넷플릭스, AMD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ETF도 주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다들 세우겠죠. 뭐 나는 15% 올리겠다, 30%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나 몇 번 해보고 중단을 보통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2번 정도. 그래서 꼭 너무 목표를 높이 세우지 마시고 좀 실천 가능하게 해놓고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지일관 개근입니다. 2년 반 동안에 제가 단 한 번도 아침 저녁 방송을 빼지 않고 이토록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뭐 실력이 없죠. 그러나 매일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이게 저한테 조금씩 눈 쌓이듯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계획대로 실천을. 저는 왜 그러냐면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볼 때 뭐 실력이 없었겠죠. 검정고시란 게. 그런데 제가 한 자도 안 빼고 처음부터 그 책이 뭔 거는 알기 쉬운 3일체입니다. 일본 분이 쓴 것을 그때 당시 서울고등학교 김학기 선생님이 번역하셨는데 아무튼 김학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전혀 첫 자부터 머리글 시작부터 끝자까지 한 자도 빼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쭉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검정고시니까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중학교 한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공부를 하니까 한두 문장도 이해가 되고요. 또 아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여서 그것이 이제 복리입니다. 한 번에 갖고는 이해 안 됩니다. 두 번 하면 조금 한 자리 더 알게 되고, 세 번, 3독을 하면 또 조금 더 알게 되고, 4독을 하면 알게 되고, 5독을 알게 되고 해서 17번을 첫 자부터 끝나는 자까지 한 자도 안 빼고 모르면 며칠간을 붙들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그냥 접어놓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17번을 제가 완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영어의 기초가 확실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모든 영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했고요. 두 번째 이제 수학은 중학수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수학 공식이니까 영어는 단어죠. 또 계속 풀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어린 나이에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붙들고 며칠 매달리고 그러다 안 되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자도 안 빼고 한 문제도 일단은 못 풀었더라도 붙들고 며칠간 있고 이렇게 해서 9번을 하니까 완전히 기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적분까지 제가 풀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또 오후공무원 합격하고 대학교도 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양차에 입사해서도 처음에 돈을 벌어서 국회의원 전국구로 가려고 영업부서로 지원을 했습니다. 참 그때 당시는 영업사원들이 당구 치고 커피 마시고 술을 1차, 2차, 3차 다녔답니다. 저는 같이 못하고 그저 단 한 가게도 빼지 않고 처음에 상하일동 고덕동입니다. 그때를 담당을 했는데 그때가 가장 강남에서 외진데도 제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둔촌동 천호동으로 와서 그 다음에 신사동으로 그다음 반포로 이렇게 담당이 변화 오면서 전국 최대 판매를 아마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BS에 87년, 8년, 89년 제 프로가 하루 종일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프로가 방영이 됐습니다. 제가 하루 아침 출근해서부터 체조 시작해서 그때는 영동 현대학교 영동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근해서 그렇게 제 업무 시작한 것 출근 때부터 KBS에서 그때 3TV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한 10명이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뭐 PD 다 와가지고 저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퇴근할 때까지 모든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또 한번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송이란 것이 참 대단한 게요. 방송에 한번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대로 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지치니까 제가 대리 때, 과장 때 저기 영등포에서 판매과장, 업무과장하고 다음에 이제 지점장으로 한 10여 년 하다가 제가 독립을 하고 싶어서 월급만 쳐다보지 않고 내 노력만큼 내가 벌고 싶어서 IMF 때 기회가 와가지고 그때는 대리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권을 제가 판권 간부 1호로 따가지고 88년 11월 4일 날 사표 던지고 제가 독립을 해서 오늘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진짜 뭐 남들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면 잘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나이 들면 계속 무슨 노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전부터 좋아했던 금융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투자를 해봐가지고 요즘은 솔솔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두 번 좀 돈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천천히 느리게 거북이처럼 일확천금이나 대박하지 마시고요. 그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같이 투자하시다 보면 분명코 성공하는 그런 투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이렇게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시고 적은 단 10만 원 좋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1,500만이 투자한다는데 5천만이니까 3,500만 투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 10만 원 한 주를 투자했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주주님이시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AI 바람 타고 K전력 인프라 빅3 1년 새 시총 3배로 K원전 이어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8월 스웨덴의 한 전력회사로부터 초고압 변압기 5대를 공급하는 662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다. 효성전공업은 지난 11월 덴마크 해상 풍력 기업 오스테드와 계약을 맺고 영국 해상 발전 사업에서 사용할 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LS 일렉트릭도 지난 2일 한국전력 제너럴 일렉트릭 G 합작사 카페스의 초고압 변압용 변압기 40대를 5,610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국내에서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관련 기기를 주로 만드는 우리 기업들이 올해 국내 안팎에서 수주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 빅3 기업의 시가총액은 13일 약 21조 9,900억 원에 이른다. 작년 말 약 6조 6,700억 원에서 1년 새 3배 이상이 됐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약 6% 하락한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기존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K전력 인프라가 차세대 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생긴 변화다. 변압기, 차단기 등 각종 전력기기는 몇 년 전만 해도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에 들어가는 흔한 인프라 중 하나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글로벌 AI 인공지능 개발 바람이 불면서 조연에서 핵심 주연으로 거듭나고 있다. 데이터 센터 등에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필수인 초고압 EHV, 엑스트라 하이 볼테이지 변압기 등 핵심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전력 인프라 개선 사업과 친환경 청정 에너지 전환이라는 변화까지 겹쳤다. 초고압 변압기 같은 높이 10m가 훌쩍 넘는 대형 설비는 하나를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등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 반면 효성중공업은 1969년 HD 현대일렉트릭은 1978년 각각 변압기 개발을 시작하는 등 50년 안팎 기술적 경험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속 K원전 생태계가 주목받는 것처럼 K전력 인프라 산업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셈이다. AI 발언과 미국 인프라 정책 호재, 빅3 기업의 수주 잔고는 2020년 말 약 8조 9천억 원에서 지난 3분기 말 기준 17조 2천억 원, 배 이상이네요. 2년 만에 1.9배가 됐다. 업계에서는 세 곳 모두 5년치 정도의 일감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도 크게 호전되고 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의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총 2,848억 원에서 그쳤다. 하지만 작년 8,978억 원을 얻고 올해는 1, 3분기 9월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수출의 핵심 설비인 초고압 변압기는 발전소 등 전기를 만드는 시설에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높여 장거리 송전 때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비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세계에서 일제히 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등이 곳곳에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 장비는 공급이 달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작년 10월 35억 달러, 약 5조 원을 투자해 전국의 노후한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요가 더 늘었다.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도 인프라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G, 독일 지멘스, 스위스 ABB, 일본 히다치 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성장 속 경쟁도 더 치열, 우리 기업들도 미국,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초과 변액기 수출액은 22년 3억 8,407만 달러에서 작년 6억 8,341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효성중공은 올해 유럽에서 공을 들였다. 지난 7월 노르웨이의 국영전력회사와 8월에는 아이슬란드의 국영전력회사와 각각 3,300억 원, 220억 원 규모의 변압기와 차단기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미국 엘라바마에 지은 변압기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곳을 발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수출도 늘려가고 있다. 다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공장 증설 등에 따라 나서고 있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히타치 에너지는 최근 2027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자해 변압기 생산 늘릴 예정이라고 했고, 지멘스도 지난 10월 미국 텍사스주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전력기기 3사의 시가총액 HD 현대일렉트릭 작년 말입니다. 2조 9,600조가 얼마나 뛰어오른다. 6조 6,700억이 13조 4,100억으로 100.10%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은 2.96조에서 4.01조로 현대일렉트릭은 2.96조에서 4.01조로 효성중공업은 1.51조에서 4.57조로 일렉트릭은 2.2조에서 4.57조로 증가했습니다. 수주 줄있는 전력기업 빅3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트릭 전력기기 빅3는 각 연말 기준 누적 수주액이 현대일렉트릭이 3.5조가 7조, 효성중공업은 3.3조가 7.3조, 효성중공업이 더 늘었습니다. LS일렉트릭은 2.1조에서 2.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기에 우리 K 전력 인프라가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런 쾌거를 이루어준 우리 빅3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이 세 개 회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ችን 상표 등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 거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복리의 3대 기본은 기간, 금액, 수익률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기간은 길게, 금액은 뭐 적게부터 시작, 그 다음에 수익률은 높이. 자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신 있어요.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분도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단 한 번도 손실 보신 분이 없습니다. 수십 명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손실 보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손실 보신 분이 없이 모두가 수익을 낸다는 것. 단 지금 최하 8만 원부터 2억까지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제 자문을 받아서. 시청자 여러분. 손실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손실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공감될 때 같이 투자하면 절대 손실 보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주식 투자는 심리라는데 뭐 그 말이 맞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심리라 생각 안 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학이죠. 그 회사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좋은 기업, 좋은 능력 있는 CEO가 경영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면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은 초우량 기업이니까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또한 아주 좋은 기업들의 상장지수 펀드 10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코 손실 보지 않고 최소한 3개월 이상 버티지만 다 소득 나고 있고요. 시청자 첫 번부터 절대 손실 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처음에야 어렵겠죠. 단 1,000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소수냐 1,000원부터 우리 우량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폭락은 짧고 상승 길다. 폭락할 때는 그냥 폭포처럼 말 그대로 폭락합니다. 상승은 폭등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느릿느릿하면서도 결국은 올라갑니다. 우량 주식은. 돈을 모르는 건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어제도 교수 출신하고 또 기업원 회장님하고 또 투자 전문가하고 저하고 넷이 점심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확실히 교수는 이론이 많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응용입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현장이고 기술 그리고 성장,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로 요즘은 거의 돌고 있습니다. 거의 개별 주식에서 상장 지수 펀드 묶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개별 주식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가난합니까?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희망으로. 그동안에 주식 투자도 다 불안해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래 어떻게 돈을 안 잃을까 또 손실을 보면 어떻게 회복할까 이런 불안 속에 사는데 그렇게 하면서 투자하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궁극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행복. 저는 핵심 가치가 가정 행복입니다. 우리 가족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는 개별 주식보다 상장 지수 펀드 ETF에 소액으로부터 초량 주식의 분산 투자예요. 한국의 100개 종목, 미국의 500개 종목의 투자. 투명성과 적은 비용으로 첫돌 어린이부터 평범한 근로자, 주부, 은퇴자도 마음 놓고 원금을 잃지 않는 최선의 투자법. 아래와 같이 연평균 60.31% 수익률이 전망되나 4분의 1, 4분의 1, 단 15%만 적용해도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까지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첫돌 100만 원만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해주면 연봉률 15% 적용 시 그 첫돌 맞은 어린 아이가 우리 손자가 60살 될 때 40억, 70세 130억, 80세 655억,
90세 2,620억, 100세 1조 부자 됩니다. 원대하게 100년 목표를 세우고 우리 선조들한테 100만 원 이상 투자해 주시죠. 만약에 덜이 지나서 유치원생 정도 자랐으면 6살 정도 자랐으면 한 300만 원, 초등학생 얼마 한 10살 되지 않겠습니까? 500만 원, 중학생 한 16살 되겠죠. 15살 한 700만 원, 고등학생 한 17살 한 1,000만 원만 투자합시다. 그러면 이 우리 아이들이 1조 부자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자, 손자 기껏해 한두 명인데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돈만을 추구하는 속물이 아닙니다.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일찍이 그리고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아버지가 5살 때 투자를 하는데 11살 투자한 그대로 지금까지도 후회를 한답니다. 자주 그때 왜 5년 전에 5살 투자를 하고 6살에 투자했나 후회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5살, 11살이 아니라 출생신고 나오면 바로 투자합시다. 두 번째는 취업을 해서 첫 월급 수입부터는 무조건 10%만 더도 말고 10%만 딱 띄어서 개인연금저축펀드 IRP입니다. 거기에 적립식으로 매달 똑같이 더도 말고 30만 원, 하루에 10,000원 전략, 커피 줄이고 담배 끊고 음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시청자 여러분 물 먹으면 되는데 키우고 비싼 콜라를 사 먹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콜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물만 먹어도 됩니다. 해서 물 끓여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드시면 되지 왜 비싼 걸 커피를 많이 마십니까? 저는 집에서 아침에 와이프가 커피 출근할 때 한 잔 해주면 반잔 입만 마시고 사무실에 커피 안 먹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녹차 한 잔 사무실 먹거나 하루에 마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상장지수 펀드로 투자합시다. 개별 주식은 위험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출연이 되면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 기준 11월 12일 기준 보겠습니다. 1.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63.74% 1년 최근 1년 수익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48.27. 타이거 미국 S&P 500 47.68.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38.48.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62.60.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 70.47. 타이거 헬스케어 탑 10 47.08. 타이거 바이오 탑 10 43.00. 타이거 200 중공업 80.49. 플러스 K 방산 100.27. 평균 60.31%. 최근 타이거 헬스케어하고 타이거 바이오가 조금 빠졌습니다. 물론 타이거 중공업도 있는데 지금 플러스 K 방산도 빠졌었는데요. 계엄 탄핵 정국 타면서 좀 빠졌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연금 실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달 평균 75만 원이 절반 50.3%가 반답니다. 연금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그리고 OECD 한국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 참 참담합니다. 1위 한국 40.4%, 5위 미국은 22.8%, 7위 일본은 20%, 13위 덴마크는 4.3%, 14위 노르웨이는 3.8%.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노르웨이는 4명도 안 되는데
빈곤율이 우리는 40명입니다. 우리가 분발하면 더 따라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 완전히 단타 도박입니다. 한미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은 부동산 76%, 금융자산 24%, 미국은 부동산이 34%면 됩니다. 오히려 금융자산이 더블로 66%. 한국은 보통 예금의 46.3%, 주식펀드는 21.8%, 미국은 현금, 보통 예금은 고작 14.5%, 펀드나 주식의 49.1%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 우리보다 더 금융선진국, 미국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배워서 금융으로 우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부국 강국을 이룹시다. 감사합니다.